안녕하세요. 기술교사 TT입니다. 오늘은 철도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째, 철도의 정의. 둘째, 철도의 필요성. 셋째, 철도의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철도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철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철도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철도의 정의, 필요성, 기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철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철도는 옛날에 그 마차가 다니던 길을 시작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레일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자주 망가지고 부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일을 나무 말고 철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재 철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철도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많은 여객과 화물을 먼 곳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수송하여 공공의 편리는 물론 국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의 교류 및 국토 방위에 기여하기 위해서 철도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많은 여객, 승객과 화물을 먼 곳까지 경제적으로 수송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의 정의입니다. 철도란 땅을 고른 후 그 위에 선로를 만들고 동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입니다. 다시 말해 철도는 육상의 교통기관으로서 궤도, 철길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의 필요성입니다. 철도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정성과 경제성, 친환경적 교통수단입니다. 여러분 토목일반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과서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필요성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입니다. 철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자동차가 125건일 때 철도는 1건, 부상 빈도는 자동차가 100명당 철도는 1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각종 보안 설비를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교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입니다. 철도는 도로보다 시간을 훨씬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으며 수송 능력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철도의 수송 능력은 항공기의 4.5배, 승용차의 353배에 달하며 단위당 수송비는 도로의 14배, 항공기의 3.5배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철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도로의 30분의 1 수준인데요. 환경오염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도로가 100이라면 철도는 2.5% 수준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의 특징인데요. 철도의 특징은 크게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뢰성, 대량 수송성, 친환경성인데요. 철도의 특징은 철도의 필요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철도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성과 특징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철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의 특징 첫째, 신뢰성입니다. 철도는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항공기나 선박의 운항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철도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량 수송성입니다. 철도는 육상 교통에서 도로보다 훨씬 대량 수송을 할 수 있는데요. 철도 차량은 저항이 적은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차량을 길게 연결할 수 있고 적은 에너지로 열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수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거리 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고 보안 장치가 완벽할 뿐 아니라 저항이 아주 작은 평평한 선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장거리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성입니다.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자연환경 파괴 등이 적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철도의 단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설 독점입니다. 철도는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거대한 자본을 소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수송 비용이 낮은 대신 철도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통량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교통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철도 이용객이 많아야 철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운전 접근성입니다. 철도는 운전 접근성이 굉장히 나쁜데 특히 화물의 경우 최종 수요처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서 출발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지만 철도는 출발할 때 철도역까지 가야 하고 또 도착해서도 철도역에서 목적지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는 길이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문제가 발생하며 철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윤활유나 제초제, 또한 약품, 그리고 기타 발생 분진에 의한 토양 오염, 레일 마모에 의한 철분 배출, 포장하지 않고 쌓여있는 화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에 의한 환경 피해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피해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크게 교통기능과 철도역의 지역 거점 기능 2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교통기능입니다. 철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사람과 물류를 이동하는데 안전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수송으로 인해 운송비가 저렴하고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자연환경 파괴 등이 적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 차량의 흔들림이 적고 공간이 넓으며 승차감이 좋고 차내의 소음이 적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시 자동차보다 피로가 적고 쾌적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철도역의 지역 거점 기능입니다. 철도가 정차하거나 출발하는 역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요. 최근 역사 내에 회의시설, 숙박시설, 극장, 쇼핑몰 등은 물론 은행, 관공서 등 공공생활을 포괄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역의 지역 거점 기능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철도역과 주변 도시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도의 정의, 필요성,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도로, 철도에 이어서 터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